이 오디오북은 2025년 토마스 데이븐포트가 발간한 책 에이전틱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주식회사 빅데이터 랩스에서 제작한 오디오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우리 일과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야말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뭐랄까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슬라이드 5 참조할. 네, 맞습니다. 이 기술 자체의 발전도 물론 놀랍지만 그걸 넘어서서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어떻게 새로 만들어지고 또 우리는 이 변화의 속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좀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그 실마리를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AI 에이전트가 특히 업무 환경, 그 풍경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적응 패러독스, 좀 생소하긴 한데 이게 뭔지, 또 미래 교육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춰서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슬라이드 2 참고. 여러분께서 이 변화의 큰 그림을 잡으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특히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AI 시대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중요해진다는 인간 고유의 역량. 자료에서는 이걸 휴믹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슬라이드 3 참조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술 발전을 그냥 막연하게 위협이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우리 역량을 더 키우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그런 통찰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AI 에이전트가 만들어갈 새로운 업무 환경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서 인간과 AI 협업을 교향곡에 비유한 게 참 인상 깊었어요. 그쵸? 각자 잘하는 악기 연주에서 더 풍성한 음악 만드는 거잖아요. AI는 데이터 처리, 효율성 이런 걸 맡고 인간은 창의성이나 공감 능력 같이 AI가 아직은 좀 하기 힘든 부분들. 슬라이드 4 참조. 네, 맞아요. 그 2025년 글로벌 부동산 회사 프로젝트 관리자 타라 사례가 딱 와닿더라고요. AI 에이전트가 막대한 프로젝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쫙 분석해서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알려주면 타라는 그 정보를 딱 보고 팀원들하고 소통하고 또 고객의 그 미묘한 감정 변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읽어내면서 전체 상황을 이렇게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고요. AI가 놓칠 수 있는 그 인간적인 맥락을 타라가 딱 채워준 거네요. 그 역량이 빛을 발하는 순간인 거죠. 타라가 보여준 그 공감 능력, 또 복합적인 상황 판단력, 설득력 같은 것들이요. AI가 아무리 데이터를 잘 분석한다고 해도 그 맥락 속에 숨어있는 미묘한 의미라던가 사람 사이의 관계, 윤리적인 딜레마 같은 부분은 아직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슬라이드 5 참조. 휴믹스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단순히 고객 말을 알아듣는 수준을 넘어서 그 감정을 헤아리는 공감, 엠파티, 그리고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뭔가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또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고 복잡한 상황에서 뭐가 최선일지 판단하는 비판적 사고 및 윤리적 판단, critical thinking and ethical judgment. 그리고 당장의 이익보다는 좀 더 길게 보고 전략을 짜는 전략적 사고, strategic thinking. 마지막으로 사람들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협상 및 설득력, negotiation and persuasion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런 능력들은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AI를 잘 쓰는 기술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이런 인간적인 역량 자체가 핵심이 되는 거네요. AI가 우리 일을 도와주는 강력한 조수가 되는 거지 무조건 경쟁 상대는 아니라는 그런 희망도 좀 보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섬뜩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수십 년 경력의 프로젝트 관리자 데비 경험담인데요. 이분이 정말 수많은 기술 변화를 겪어 오셨는데 이번 AI 에이전트는 뭔가 좀 달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치 나처럼 생각하고 일한다고 느꼈고 결국 본인이 직접 도입했던 그 AI 에이전트 때문에 스스로 자동화돼서 일자리를 잃었다는 고백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번엔 다르다는 그 말이 참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슬라이드 6 참조복.
네. 그 데비가 경험했던 건 아마도 레벨 3 수준의 AI 에이전트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AI 에이전트가 그 자율성 수준에 따라서 단계가 좀 나뉘거든요. 슬라이드 7 AI 에이전트 레벨 복습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레벨 3 정도 되면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잡한 목표를 스스로 이해하고 계획도 세우고 또 여러 도구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특정 영역 안에서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상황 변화에 적응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냥 자동화 도구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잠재력을 가졌다고 봐야죠. 그리고 제조기업의 공급망 관리 AI 에이전트 사례, 이것도 정말 놀랍습니다. 도입하고 불과 47일 만에요. 이전에는 정말 최고 전문가들만 내릴 수 있었던 그런 복잡한 물류 관련 의사결정을 AI가 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스스로 학습하면서 성과를 개선했고 결국에는 인간 전문가의 성과를 넘어섰다는 점. AI 에이전트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이 지속적인 학습과 발전 능력에 있는 것 같아요. 와, AI가 그렇게 빠르게 똑똑해지니까 여기서 적응 패러독스라는 문제가 생기는군요. AI랑 잘 일하려면 우리도 계속 새로운 걸 배워야 하는데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정작 배울 시간이나 기회가 오히려 줄어든다. 이 아이러니. 진짜 패러독스네요. 슬라이드 8 참조. 맞아요. 그 금융 서비스 회사 직원들이 불과 6개월 만에 단순 업무 처리 역할에서 갑자기 복잡한 AI 워크플로우 관리 역할로 전환해야 했다는 사례 보면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압박일지 느껴져요.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패러독스가 그냥 새 기술 배우기 힘들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첫째는 특히 LLM, 이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AI 에이전트 기술은 그 퍼지는 속도가 이전 기술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빨라요. 둘째는 자동화되는 업무 범위가 단순 반복 작업을 넘어서서 과거에는 이건 사람만 할 수 있어라고 여겼던 복잡한 인지 작업까지 막 파고들고 있다는 점이죠. 이러니까 조직 입장에서는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찾기 어렵고 역량 격차, 개인들은 계속 바뀌라는 요구에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적응 패러독스를 그냥 넋놓고 볼 수만은 없잖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슬라이드 9 탐조. 네, 그래서 몇 가지 좀 중요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미래에 어떤 역량이 필요할지 특히 앞서 말한 휴믹스나 AI 협업 능력 같은 것들을 미리 좀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선제적 스킬 재교육, proactive reskilling 이게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AI를 갑자기 막 전면 도입하는 것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자율성을 높여가면서 직원들이 안전하게 실험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 예를 들면 학습 실험실, 러닝 레보레토리즈 같은 걸 만들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실패를 좀 두려워하지 않고 AI랑 이것저것 해보면서 익숙해질 시간을 주는 거죠. 그리고 리더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AI 전환에 대해서 명확한 비전을 딱 제시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소통하면서 AI가 위협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도구라는 걸 계속 강조해서 조직의 불안감을 잘 관리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뭐 개인이나 조직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 한 번 배우면 끝나는 시대는 이제 정말 지났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는 평생학습 문화, 라이프롱 러닝 컬처, 이걸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해요. 결국 AI 시대에는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얘기네요. 지식을 단순히 외우거나 정해진 밥 찾는 건 이제 AI가 훨씬 잘할 테니까요. 슬라이드 10 참조. 교육의 목표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미래 교육은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 고유의 역량, 바로 그 휴믹스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AI를 그냥 정보 전달 도구나 평가 도구로만 볼 게 아니라 학생들의 생각을 자극하고 더 깊이 있는 학습을 돕는 학습 파트너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정보를 막 찾되 그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자기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하고 또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게 맞나? 성찰하는 능력, 이런 걸 길러주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글쓰기 수업 같은 경우엔 AI가 초안을 써주거나 자료 조사를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럼 학생은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논리 구조를 더 탄탄하게 다듬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각을 불어넣거나 아니면 더 설득력 있는 표현은 없을까 고민하는 역할, 뭐랄까 비판적 편집자이자 창의적 개선자 역할을 연습하게 되는 거군요. 슬라이드 11첨조. 네, 과학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AI가 복잡한 데이터 분석이나 시뮬레이션을 정말 빠르게 처리해주면 학생들은 그 결과를 보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해석하고 토론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더 창의적인 가설을 세우거나 실험 설계를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되고요. 슬라이드 12첨조. 역사 수업에서는 또 AI가 제공하는 방대한 사실 정보를 기반으로 그 사건을 얽힌 인간의 동기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깊이 토론하면서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겠죠. 슬라이드 13첨조. 근데 이때 정말 중요한 건 AI가 주는 정보에 편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학생들이 꼭 인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교차 검증하는 능력을 함께 길러야 하고요. 결국 교육에 지향해야 할 점은 시험 점수 같은 결과보다는 서로 공감하면서 소통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또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이런 휴믹스 역량을 기르는 그 과정 자체, 이게 더 중요해진다는 거네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나 토론, 실제 문제 해결 중심의 학습이 훨씬 중요해지겠어요. 슬라이드 14첨조. 그렇습니다. 자료에서는 미래 업무 환경에서 성공하려면 3가지 핵심 역량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이름은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죠. 슬라이드 15는 외부 지식을 보충해서 추론해 본 내용입니다. 첫째는 AI가 뭘 할 수 있고 뭘 못하는지, 그 가능성과 한계를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협업하는 능력, 즉 AI 문해력 및 협업 능력일 거고요. 둘째는 AI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뭔가 정형화되지 않은 복잡한 문제를 잘 정의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기술 너머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고객이나 동료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면서 소통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 및 공감 능력,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3가지가 결국 앞에서 말한 휴믹스와 다 연결되는 거죠.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겠죠. AI 에이전트 시대의 도전 과제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도 여러 가지를 짚어줬어요. 예를 들면 AI 자동화 때문에 기존 일자리가 변하거나 줄어드는 문제, 또 기술 습득 속도 차이 때문에 격차가 더 벌어지는 문제, AI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인간 역할이 축소되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문제 같은 거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고요. 앞서 잠깐 언급됐던 스웨덴 핀테크 기업 클라나 사례 있잖아요. AI 챗봇이 콜센터 직원 700명분의 업무를 처리한다더라 하는 소식은 이런 우려를 딱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슬라이드 16 참조. 네, 분명히 그런 도전적인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엄청난 기회 또한 함께 온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슬라이드 17 참조. AI 에이전트를 잘 활용하면 생산성이 정말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고요. 인간은 단순 반복 업무에서 벗어나서 창의성이나 전략적 사고 같은 휴믹스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에이전트 기반 경제 같은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수도 있고 데이터 기반으로 더 정확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좀 지루하고 힘든 업무 부담이 줄어들면서 삶의 질 향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클라나 사례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증대라는 측면에선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그 혜택을 어떻게 좀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겠죠. AI 에이전트가 점점 더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윤리적인 문제는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슬라이드 18은 외부 지식을 좀 더 보충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AI 에이전트가 내린 결정이나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책임성, 어카운터빌리티 문제가 대표적이죠. 그 에어 캐나다 챗봇이 잘못된 정보를 주는 바람에 회사가 배상 책임을 진 사례가 딱 이걸 보여주고요. 또 AI가 어떻게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면 신뢰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transparency and explainability 문제도 있고 학습 데이터에 들어있는 편견이 차별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편향성, 바이어스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문제, 또 자율성을 가진 에이전트가 혹시 예상치 못한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위험, 즉 통제 및 안전, control and safety 같은 것들이 다 주요 쟁점이에요.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려면 AI를 개발하는 단계부터 명확한 윤리 원칙과 거버넌스를 딱 세우고 의사결정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고 데이터의 다양성을 확보해서 편향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이 개입해서 수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소위 책임감 있는 AI, Responsible AI를 구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결국 AI 에이전트를 그냥 비용 절감 도구 정도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전략적 파트너로 봐야 한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기술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인간 중심적인 접근 방식,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려는 자세, 또 변화를 잘 이끄는 리더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슬라이드 19 참조. 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AI 에이전트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이한다는 건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그런 여정인 거죠. 그리고 그 여정의 나침반은 결국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AI가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면서 협력해서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방향, 그 방향을 가리켜야 할 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AI 에이전트가 가져올 업무와 교육의 정말 큰 변화, 그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할 인간 고유 역량 휴믹스의 중요성, 그리고 적응 패러독스라는 현실적인 도전 과제까지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AI를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의 가능성을 확장시켜줄 강력한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함께 성장할지 고민하는 자세, 이게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기술의 빠른 물결 쪽에서 우리 인간 고유의 가치를 잘 지키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이 변화를 윤리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현명하게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진화하는 AI 에이전트 시대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의 고유한 휴믹스 역량, 이걸 어떻게 더 발견하고 키워나가실 건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분야에서 AI와 어떻게 손을 잡고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고민과 실천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